네, 안녕하십니까. 박 대표입니다. 네, 이번 방송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한 10월 7일쯤이었나요? 그 10월 금통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기 전에 기업은행을 좀 소개시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기업은행의 그 이후로도 주가가 쭉 잘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주 중에서 선빵을 때리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물론 이 상승폭이 은행주답게 아주 크진 않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뭐 이렇게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도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다. 지금 보시면 둘 다 122동평에서 위로 다 올려놓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흐름이 좋게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워낙 주가가 기본적으로 금융주는 우리나라 금융주는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주가 지수 영향으로 주가가 빠진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밸류에이션적인 메리트가 부각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 또 추가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배당에 대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실제 뭐 수급을 같이 보겠습니다만 그러한 흐름들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금융 지주부터 수급 먼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외국에는 뭐 어제 오늘 매도를 하고 최근에 뭐 이런 식으로 매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기관이 금융투자, 연기금 이런 식으로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결국에 배당 노리고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KB금융의 수급을 보면은, KB금융은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뭐 툭툭 들어오고, 역시나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 중심으로, 지금 11월이 되면 원래 좀 11월 말 정도쯤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 이 배당을 노린 매수가 좀 많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번엔 조금 빨리 시작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워낙 주가가 빠져가지고 그런 가격적 메리트가 고려하면서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도 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보겠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인 부분은 긍정적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차트로 넘어가서 보면 하나금융지주부터 먼저 보죠. 딱 봐도 KB금융보다 좀 더 먼저 122동평에서 뚫어놓고선 위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얘가 더 흐름이 지금 빠르구나, 얘가 더 시세가 빠르고 강하게 날 수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보시면 지금 요 공간, 요걸로 그려보죠. 요 공간, 요 개파락 공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서 움직일지, 그래서 요게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면서 한번 헤딩을 하고선 내려갔다가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다음 갭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헤딩 후에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움직임이 나올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주가 항상 언제나 어지간하면 메리트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은행에 뭐 적금 들러가거나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 뭐 줄까지 서고 그런 부분들이 뭐 기사화도 되고 한 부분인데,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금융지주사에 대한 부분을 적금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은 약간의 이제 타이밍을 잘 잡아서 들어가면은 추세적인 시세와 또 배당에 대한 부분, 물론 다만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배당락을 거쳐야 되는데, 배당락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빠져버리는 케이스들도 있어서 사실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 이 반납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배당으로 어느 정도 회수가 되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바라보고 살펴보자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하여튼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에 요 오밀조밀하게 움직이면서 요 살짝 뚫어놨고, 요 캔들 이 22이동평에서는 일단 주목을 해보면서 흐름을 보자. 특히나 여기서도 한번 지켜주는 흐름이죠. 이 대형주들에 있어서는 이 이평선들의 매매가 사실 워낙 심리가 모이는 부분이고, 사실 이게 정확히 이거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대형주에 있어서는 이평선 매매가 그런대로 괜찮게 되고, 또 일반적인 뭐 세력주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뭐 소형주, 그런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좀 역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인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대형주는 잘 맞는 케이스도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모이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22이동평에서 일단은 주목하고, 다시 한번 122이동평에서 밑으로 들어가는지 여부를 주목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를 일단 1차적인
첫 하단의 라인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120 이동평균선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120 이동평균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요렇게 따라 올라오는 60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를 한다면 62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좀 더 현명하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향후 요 갭들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는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기업은행처럼 쭉 올라가는지 여부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KB금융도 역시나 동일합니다만 다만 차이점은 120 이동평균선 위로 하나금융지주보다 늦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앞에도 뭔가 약간 하나금융지주는 좀 텅텅 비고 약간 깨끗한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KB금융은 차트가 조금 뭐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그래서 여기 매물을 좀 많이 압박이 좀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바라봐야겠고 사실상 뭐 차트가 다르고 종목도 다르지만 대응이라든지 접근에 대한 전략은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현재 뭐 120 이동평균선에 늦게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얘는 120 이동평균선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현재 따라오고 있는 22 그리고 또 11 이동평균선까지도 주목을 하면서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금 시기가 어떻게 보면 배당의 고배당 종목에 대한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될 여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코스피에서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업종들에 대한 부분이 순차적으로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보면서 하여튼 이 대형주들에 있어서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이평선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은 활용을 한다면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주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고 또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